네, 안녕하십니까. 온 중국을 불태울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시진핑 퇴진을 요구하는 혁명의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새벽, 중국 북서부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성도인 우르무치의 한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공식적으로 10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으며 비공식적인 희생자는 최대 44명에 달하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격분한 우르무치 시민들이 봉쇄를 뚫고 중국 당국을 비판하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시위가 북경, 상해, 홍콩 등지로 끝없이 확산 중인데요. 이처럼 중국 소수민족들이 불같이 일어난 이유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당국은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유로 충격적이게도 해당 아파트의 모든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시민이 굶어 죽던 말던 코로나 환자 수용이 더 중요하다며 중국 정부가 벌인 짓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끔찍한 건 이게 중국에서 매우 흔한 풍경이란 겁니다. 코로나 초창기에는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아파트 봉쇄는 물론이고 병원, 학교 등 온갖 곳에 이동이 제한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탄압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조갑에 참다 못한 시민들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간수성 남자오시처럼 PCR 검사장을 부수고 정부가 쳐놓은 바리케이드를 파괴하며 공산당 정책의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놀란 공산당 정부가 뒤늦게 코로나 봉쇄를 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 번 거세진 시위는 쉽사리 잠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친 듯이 새를 불리며 시위가 확산 중인데요. 오늘은 세계 정세를 극단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국발 민주혁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려 3년간 이어진 중국 당국의 폭압적인 코로나 정책의 분을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꺼리튜브에서 지난 수일간 시위가 일어난 곳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이 지도에 표시된 모든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통일한 1949년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유명한 천안문 사건조차 베이징 천안문 일대에서 대학생들의 주도 아래에 시민들이 동조했을 뿐이지 전국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혁명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수준인데요. 특히 상하이 시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11월 25일부터 수일에 걸쳐 상하이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진핑 쌉단이라는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시진핑 퇴진 요구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일부러 중국인들이 싫어하는 영어까지 써가며 이런 구호를 외친 건데요. 이 때문에 공산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저 코로나 봉쇄에 항의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 자체를 위협하는 정권 퇴진 운동으로 시위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를 통째로 무너질 수 있는 심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곧바로 강경 진압으로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능적으로 시위대가 더 힘을 얻으면 공산당이 무너진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국의 국민들을 너무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 너무 혐오스럽고 끔찍해 전부 보내드릴 수는 없으나 시위대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한 이란처럼 경찰이 자국민을 개패듯 두드려 패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망치는 이들까지 쫓아가 체포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들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란처럼 여차하면 시위대를 쓸어버리겠다며 시위가 벌어진 인근 시가지에 군용 차량을 배치하기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이런 소식들이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고 있음에도 중국 정부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봉쇄한 구역에 바리케이드를 시민들이 단합해 발휘하며 탄압받는 시민이 탄압받고 있는 다른 시민들을 서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 전역에서 이런 참혹한 모습이 계속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국적인 저항에도 시진핑과 공산당은 인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시위대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 이런 폭압이 끝날지 감도 잡히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런 어두운 시기에도 저항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상하이 인근 우전시에서는 봉쇄된 문을 열지 못해 화마에 불타 쓰러진 우르무치의 희생자들을 위해 1인 시위를 하는 여성이 등장했고, 중국의 동남쪽 끝 윈난성 대리에서는 저항가를 부르며 행진하는 시민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라는 어둠이 클수록 이들이 밝힌 작은 빛이 더 밝고 커지는 것 같은데요. 그 증거로 인민대학 북경 캠퍼스 등 여러 대학에서 젊은 교수와 학생들이 봉쇄에 항의하는 등 중국 각지에서 정권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들에서는 지난 수년간의 코로나 봉쇄로 현장에서 모든 욕을 뒤집어 쓰고 있는 지방 공무원들 역시 심정적으로 이들에게 동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번 시위는 공산당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크고 빠르게 확산하며 온 중국을 혁명의 불길로 감쌀 겁니다. 그러나 매우 애석하게도 이들의 혁명은 천안문 사태를 뛰어넘는 중국사 최악의 참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공산당에 대항할 조직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통일한 이후 공산당에 저항할 이들을 깡그리 없애버렸습니다. 대약진 운동을 통해 수천만 명을 굶겨 죽이는 과정에서 농촌의 유대와 단결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중국 현대사로 홍콩대학 교수까지 역임한 네덜란드 역사학자 프랑크 디커터가 쓴 인민에 따르면이라는 책에서는 매우 경악스러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을 고기로 먹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도록 했으며 오직 공산당에 충성하는 이들에게 겨우 살아가 양식을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이것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 세뇌 교육을 받은 어린 학생들로 홍위병이라는 조직을 만든 뒤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는데요. 이 문화 대혁명으로 공산당은 중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던 지식인, 상인들을 청소했습니다. 동시에 기존의 중국이라는 나라를 정의하던 모든 체계와 전통도 파괴됐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유교를 창시한 공자의 후손들이 제사 지내는 법을 잊어 한국의 썬비들에게 방법을 문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2022년 현재 중국에서 전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조직은 공산당 산하 기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는 공산당의 세포 조직이 창설되고 이를 관리할 이가 공산당원으로 임명됩니다. 알리바바의 마원이 공산당에 대들다 순식간에 숙청된 것도 이런 체계 때문이며 외국에 있는 외교관이나 외국 연구원들과 만날 일이 잦은 중국의 박사들이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를 내뱉는 것도 뒤에서 이들이 감시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중국에서는 3사람 이상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려 한다면 공산당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설령 엄청난 기책을 짜내 공산당의 눈을 피했다고 해도 중국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공산당을 지키는 당군이기 때문에 공산당에 반대하는 혁명이 일어나더라도 무조건 공산당의 편을 들게 뻔한데요. 시진핑이 이들을 꽉 쥐고 있는 이상 중국 대륙 전역을 휩쓰는 민주시위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격파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의를 부르짖던 수많은 중국인들이 목숨을 잃을 겁니다. 시위대의 규모로 봤을 때 수백만 명이 희생당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중국에서 평생을 산 중국의 민주시위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혁명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미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최근 10년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중국을 눌러주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일례로 최근 필리핀에서는 미군을 다시 불러들여 미군 기지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중국의 해상 도발에 열받은 필리핀이 미군 주둔 요청을 흔쾌히 승낙한 건데요. 그만큼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진심입니다. 특히 중국의 독재 정권이 암세포처럼 주변국으로 확대되어 미국에 반하는 독재 정권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중국 인민들이 대대적으로 봉기한다면 미국이 중국 정부를 위협하며 인민들을 도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요. 이제 곧 1년에 접어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서방의 시선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되면서 제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나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미국이 괜히 미국이 아니기에 중국을 때리려면 때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순식간에 폭삭 무너질 수 있는데요. 중국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최근 항공운송을 통해 러시아에 무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갑자기 자신있게 반격작전을 시작한 게 중국의 원조적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조만간 이란처럼 러시아에게 대규모 군사원조를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의 역량이 우크라이나로 쏠리면서 중국 공산당의 만행을 저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이번 중국 민주시위는 1989년 6월 4일 천안문에서처럼 좌절과 한탄에 잠긴 비극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승리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시진핑이 정말 대참사를 일으킨다면 시진핑 정권은 통치의 정당성을 잃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덩샤오핑 이후 지난 수십 년간 중국 공산당은 2050년까지 중국 인민들이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이룩한 뒤 진정한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중국 공산당만이 하지만 코로나 대응 실패와 불경기에 더해 국민까지 탄압한다면 공산당이 정권을 잡아야 할 근거가 단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만이 있어도 따르던 군인이나 지방 관료들이 반기를 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공산당의 몰락과 중국의 분열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현실화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2022년 10월 완벽한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데 성공한 시진핑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 분열로 권력을 잇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일어날 것 같던 양안 전쟁이 더 앞당겨질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시진핑이 자신이 중국을 다스려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 정권을 안정할 수단으로 양안 전쟁을 선택할지 모른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대만과 또 대만을 보호하는 미국,
일본 등이 매우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세계는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의 풍랑에 휩쓸려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 험한 풍랑을 헤쳐갈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국방력을 토대로 한 진정한 자주국방의 실현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강제로 끌려가는 중국 여성의 절규 보내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